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교재 307페이지 펴놓으시고요. 307페이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란 게 뭐냐. 자, 요거 공부할 차례인데, 자,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들? 예, 시간이 빨라서 벌써 뭐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번이면 이제 인문과정 세법도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시간이 빨리 가는데 뭐 그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뭐 10대는 10km 속도로 가고 뭐 20대는 시간이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뭐 그런다잖아요. 저 어른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굉장히 그 아버지 특히 초고령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년 되시면 이제 89세시고 그런데도 굉장히 이제 건강하시고 그런데 저희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직까지도 청춘인 것 같은데 마음은 청춘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내가 늙게 됐는지 거울을 보면 내 얼굴 보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상이 안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좀 상상이 되게 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공부하는 그 수험생들도 그렇습니다. 11월, 12월 연말 맞아가지고 어영부영 지나가죠. 내년에 1월 달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연초에. 그런데 상상했듯이 2월 달 되고 그러면 흔들려가지고 또 1월 달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 2월 달에 이제 분위기 적응하느라고 시간이 어영부영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그래서 공부하려고 이제 3월 달 마음 먹었는데 3월 달에 또 뭐 꽃도 피고 뭐 이렇게 봄이 오고 그러다 보면 흔들리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뒤늦게 공부하려고 하면 그만큼 후달리고 이제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2차만 준비하는 사람들도 미리 지금부터 공부해라, 기초부터 뭐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당연히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종합부동산세 공부했는데,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 수부가 되는 대표적인 그런 국세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해서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 기준은 동일하잖아요. 6월 1일로.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뭐 이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누가 납세 문제가 되느냐 등등을 항상 판단한다.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입니다. 그래서 국세니까 인세니까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 하는데, 다만 개인이 종부세 납세 문제할 때는 어떻게 하고? 개인별 합산합니다.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 그래서 부부도 따로따로 종부세 계산한다는 거 항상 잊지 마셔야죠. 부부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인은 개인별 합산하고, 또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로 각각 합산합니다.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자, 그 다음에 종부세, 여러분요, 종부세는 물납도 허용되고 분할납부도 허용됩니다. 종부세, 물납, 분할납 허용되고, 또 그 다음에 보유세 부담에 그 보유세에 있어서 전년도 세금과 올해 당연도 세금 일정한 상한을 전년도 세금하고 비교해서 못 넘게 하는 그걸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부세, 재산세처럼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허용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계속 시험 문제 나온 것은 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부세 어떤 걸 부여할 때 부과되느냐? 주택과 토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과 토지. 다만 어떤 수강생분이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거 아닌 거를 다 알려주니까 헷갈리대. 그냥 종부세 대상인 것만 기억하재.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인 거 뭐만 기억하냐? 어떤 사람이 알려주고 있더라고. 누구 여기서 그랬나? 토지 주택인 것만 알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토지 주택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그 주택 중에서 뭐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미 재산세에서 고일로 중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고급 주택은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해요. 하여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은 사실상 사는데 취득할 때만 중과세하고 다른 세목에서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되고, 또 토지 종부세 대상이다. 근데 이 토지 대상인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토지,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우리 재산세에서 배웠죠? 우리 세 개의 용어로 나눴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합산상 토지로 나눴을 때, 분리대상 토지는 또 뭐하므로 저일분리와 고일분리로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토지에 관해서 이게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시험에서는 26개 시험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토지 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 토지가 만약에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조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재산세에서 토지 이용 구분할 때 생산 관련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하는 자, 또 공장 용지는 뭐고?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그래서 얘네들은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로 과세하니까 종부세,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 예. 자, 요거 때문에 부과하는 건데 요거 맞지 않죠?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종부세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고율 분리상 토지는 고불확장 골프장용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중과세 하니까 종부세상이 아니고 자, 어떻든 간에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자, 토지 이용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농지, 목장, 예외적이냐 공장 용지 종부세가 아니고 고불확장 골프장용 토지 종부세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종부세상이 됩니다. 나중에 토지용 구분을 이제 자세히 배워야 되고 요 정도만. 그다음에 건축물 재산세와 비교해 봤을 때 건축물이요. 자, 이거를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공장용 건축물 이렇게 나와. 또 상가 건축물, 또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근데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러면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용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박한 공기 종부세상이 아니고 별장 분리상 토지 아니라고 그랬고 또 주택은 종부세상인데 전국인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주택은 그럴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이 있는데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는 주택들입니다. 그러게 어떤 게 있느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아직은 정확히 못 외워도 돼요. 그다음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나 또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 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이해하면서 지금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종부세. 일단 종부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 주택부는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원 초과하는 자.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상가 토지 같은 건 단위가 커요. 80억 초과하는 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종부세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은 곱하기 세율인데 과표 어떻게 결정하느냐? 먼저 주택부는 일반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6억 공제한 금액으로 다 이러면 틀리고 여기다가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곱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 몇 프로? 80%를 100분의 80, 80%를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공동 소유 아니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자,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다음에 여기서 또 뭘? 3억 기초공제 또 빼죠. 3억 빼고 그 다음에 6억 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9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공정시장가액을 반드시 곱하는 몇 프로? 80%를 곱하는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단독소 1세 주택자니까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 9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얼마까지? 12억까지 공시가격으로 해서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눠지니까 5억, 6억씩 나눠지니까.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종부세 세율은 뭐 곱하기 세율인데 세율은 우리가 이번 순환에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세율은 자세히 안 배웠어요. 그냥 양도세는 종부세는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산출세 구했고요. 자, 세금을 내는데 납세지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서 그래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주자일 때를 주로 우리 시험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거주자일 때 종부세 납세지는 어디냐 그러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시험에서 부동산을 뭐 토지분 종부세 또는 주택분 종부세 자 납세지는 납세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종부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토지, 뭐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한다. X입니다. 아니고 여기다 주소지, 거주할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종부세는 징수 방법은 원칙은 뭐다? 정부 부가가세, 부가가세입니다. 고의서 날라오자 납세무자 고의서 딱 보고 에라이 휴통에 버리고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종부세는 납기가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재산세는 납기가 토지, 건축물, 주택,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는데 종부세는 딱 정해져 있는데 자,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납부를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처음 와가지고 중간에 저 끝판에 와가지고 처음 하는데도 잘하고 있어 그래도. 하여튼 그래서 좋습니다. 항상 공부는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주도들은 풍월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공부도 똑같습니다. 얼마나만큼 열정을 갖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부세. 자, 종부세. 하여튼 납기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속아나 먹으면 안 돼요. 재산세랑 헷갈리면. 종부세. 자, 그래서 이렇게 납기 받고요. 부가세.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배웠어요?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는데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배웠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요.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무의 범위를 달리하는데 거주자라는 것은 의의가 국내에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얼마? 거소 기준은 뭐예요? 거소 판정 기준은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거소둔 자에서 183일로 거소 판정 기준이 바뀐 거 2015년 개정세법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주 없는 개인을 말하고요. 그럴 때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과세합니다. 근데 비거주할 때는 국내 소득만 과세하지 국외 소득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자꾸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여튼 싸이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진 소득뿐만 아니라 싸이가 해외에서 벌어진 소득도 납세무가 있다는 거. 자, 파카수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납세무가 있지 미국이나 다른 데서 벌어들인 국외 소득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법에 열거된 소득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그래서 부동산 관련 우리 사업소득으로서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을 나중에 공부한다는 거. 또 양도소득세가 중요하고요. 그럴 때 소득세 과세 방식이 있는데 종합과세 방식과 크게 분류과세 방식,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몰라도 되고. 자, 우리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류과세 방식, 분류과세 방식.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해요? 구분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는 어떤 것을 물론 양도세는 여러분 인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자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죠. 소득세는 그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고요. 유통과정에서 부과하는 유통세고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상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 사용할 수 있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서 어떤 게 대상이냐?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아니에요.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입니다.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입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근데 부동산 임차권만 반드시 뭐다?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고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대상인데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역권은. 그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자,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 일정한 권리 상태를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이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입주권은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양도세 대상이고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채권 대상이라고 그랬죠? 국민택 채권 같은 건 아니에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인데요. 헷갈릴 땐 잘 모르겠으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주부 송환생이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면서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했어요. 계약금 치렀다가 잔금 치르기 전에 취득시기 도래하기 전에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 바꿀 때 얘기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되고 또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대상이고 기타 자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자산 네 가지인데 부동산 관련한 주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일단 몰라도 되고 두 가지만 알면 돼.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남바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회원권 대상인데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어요. 명칭 불문하고. 또 그 다음에 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 중에서도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그죠?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등등을 배웠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파생상품이라는 거, 금융상품. 우리 파생상품이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정도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307페이지 드디어 양도의 개념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란 게 뭐냐? 또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유형이 있죠? 26회 시험 전에 제가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어떻든 간에 27회 시험에서는 또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묶어서라도 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설명을 쭉 듣습니다. 설명을 듣고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양도소득세 양도라는 것이 뭐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와서 보세요 여러분들. 예. 자 보시면 양도소득세 양도라는 것이 뭐냐 한번 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사실상 유상 반드시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가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시냐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서는 강의 끝나고 수업 끝나고서 어떤 학원에서 그 실장님이 이제 수강생들이 쭉 나오는데 일부러 자 양도가 뭐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수강생이 갑자기 나와서 또 양도가 뭐냐고 실장님이 물어보니까 그랬대요. 양도? 양도 아니야? 자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신다 여러분?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 뭐냐?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역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등기 등록과 자 무관하게 과세가 돼요. 무관하게. 그래서 등기 이전 안 됐어도 괜찮아요.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잔금 받거나 그러면 사실상 이전했다고 봅니다. 등기 이전 안 됐어도.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라는 것은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반드시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이전해야 되는데 형식적 이전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형식적 이전의 대표적인 예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담보라는 게 뭔지 민법에서 이제 자세히 배워요. 매도 담보, 양도 담보 배우게 되는데 제가 옛날에 양도 담보를 공부한 것은 학교 다닐 때 대학 때 제가 재봉틀 판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뭐 재봉틀이 가정에 없는 집도 많고 또 있어도 그거는 한 구석에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뭐 바늘질 같은 거 일부러 이렇게 집에서 애들 옷 같은 거 고쳐 입고 막 이러려고 일부러 그거에 취미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대부분은 이걸 팔을 빼 지금 졸려가지고 지금 조금 있으면 아주 그냥 이렇게 쓰러질 기세야 지금. 자 그래서 재봉틀이 지금은 별거 아닌데 옛날에는 재봉틀이 1960년대 70년대에는 재봉틀이 어떤 주부들한테 그 재산 목록 1호인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이해가는데 우리 저기 맨 끝에 우리 저기는 고개를 왜 끄덕거리는 거야?
모르잖아. 그런 거. 지금 그때 시대에 태어난 저기가 그 시대 저긴데. 근데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어떡하냐. 좋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가게를 어떤 어머니가 재봉틀을 굴려서 바느질을 해서 한 집안의 가게를 꾸려나가는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이 재봉틀을 담보로 자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어떻게 돈을 빌리냐면 이 어머니가 여전히 재봉틀을 굴려요. 그래서 재봉틀을 굴려서 자기가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가 가져요. 근데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한테요. 이 재봉틀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양도한복 계약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꿀이 있는데 자신의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금전을 대어받습니다. 돈을 빌려요. 자, 돈을 빌리고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얘 채무자고요. 얘는 채무자고 그 다음에 얘는 채권자예요. 채권자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이 자산에 대해서 갑이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참고적으로 볼게요. 우리 세법에서 뭐 소유권의 내용이 어떤 건지 절대 묻지 않죠. 자, 참고적으로 보세요. 민법에서 배우는 건데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권능 이렇게 세 개의 권능 권한으로 이루어졌다고 배웁니다. 하나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세 개의 권능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양도담보계약은 이런 거예요. 자, 사용 수익을 여전히 누가 하냐면요. 사용 수익은 여전히 채무자가 해요. 채무자가 해요. 근데 변제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자, 처분권은 채권자에게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갑에서 을로 여기 보세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할 때 이 갑에서 을로의 이전은 형식적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잖아요.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그러니까 자 사실상 이전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이전한 거예요. 처분권만. 그렇기 때문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의 갑에서 을로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속세 양도에. 근데 변제기가 되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제 자 만약에 여기 보세요. 변제기가 돼서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자 채권자로 처분권 이전됐던 거 다시 채무자에게로 복귀합니다. 근데 변제기가 되는데 돈을 갚으면 문제가 아닌데 돈을 안 갚아요. 그랬을 때 한번 보세요. 돈을 안 갚았을 때는 채권자가 이것을 제3자에게 매각합니다. 팔아버려요. 제3자에게 이것을 매각해요. 자 그럴 때는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매각을 해 채권자가. 그럴 때는 완전히 대가를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 결론만 알면 돼요. 일단은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적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요. 그런 거지. 무상 이전 있죠? 네, 무상 이전. 무상 이전은 상속 증여 등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쭉 나와 있는데 그거를 고를 때 잘 모르겠으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고 대가 없이 이전하면 양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 이따가 나오는데 소유권 환원. 자,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됐다가 무효 판결에 의해서 계약 잘못돼서 돌려주래. 그래서 그냥 돌려줘. 그럼 대가 받고 이전한 거예요? 아니잖아. 소유권 환원은 그냥 돌려주는 거지.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믿고 맡기거나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라고 그래서 이제 신탁계약 종료하거나 판결에 의해서 돌려주라고 해서 신탁 해지돼서 돌려줘요.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신탁으로 인한 이전 또 소유권 환원 이런 것들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양도다. 이런 걸 염려합니다. 다시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그럼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교재 여러분 307페이지 양도의 개념에서 양도의 의의를 보니까 자산에 대한 자 여기 밑줄이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요. 밑줄. 매도, 교환, 대물 변제 등으로 자 또 밑줄이요.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밑줄이요. 이걸 한마디로 더 줄이니까 밑줄 긋은 것을 한마디로 더 줄이니까 양도세 양도는 뭐라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속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양도로 보는 경우에서 거기 당구장 표시로 양도의 조건이 나오는데 양도세는 사실상
양도요. 형식적 이전은 아니고 사실상 이전하면 되고, 유상 이전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고, 일시적 우발적 양도요.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양도하면 이것은 부동산 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이에요.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이 거기 쭉 나와요. 이제 자 보시면 하나하나 이해한 다음에 제목만 잘 기억하고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매매요, 여러분.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매매는 그죠?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에서 매매는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교환은 금전 이해지상권 서로 맞바꾸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갑소유의 A 건물이 있고 을소유의 B 토지가 있어요. 서로 동등 가치로 맞바꾼다. 취득세 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사실상 이전하는데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해당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을로부터 B 토지를 대가로 받고 자신의 갑의 A 건물을 이전했기 때문에 갑의 이 A 건물 이전은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가 받고 이전했죠?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는데 갑으로부터 A 건물을 대가로 받고 이전하니까 을의 B 토지 이전도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환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이고, 취득세도 배웠잖아요. 취득세도 갑은 자신의 A 건물을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고,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하고, 그래서 교환은 특징이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교환 양도에 해당하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서로 교환한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는 건데요. 한번 이해하신다면 제목을 기억하면 돼요. 법인의 현물출자를 보세요. 법인의 현물출자는 어떤 거냐? 법인의 현물출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현물출자는. 한번 이해하시고 제목만 기억하면 되는데, 법인의 현물출자는 이런 겁니다. 자, 갑이라는 출자자가 있어요. 출자자가 새로 설립되는 설립회사가 있어요.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면,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면 문제가 아닌데, 부동산으로 현물로 출자해요.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설립회사로 사실상 이전됩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무슨 대가를 받느냐? 설립회사로부터 신주를 배정받잖아요.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받고 이전하니까, 자, 갑의 이 출자자의 부동산 이전도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가를 받고, 신주 주식 배정 받고 이전하니까. 그래서 양도에 해당한다. 자, 제목만 다 이해하시면 이제 기억하면 돼요.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합니다. 또 대물 변제는 이번 순환은 안 배울게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자, 채무에 가름하여, 관하여, 변제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오시면 제가 나중에 결론 내려드릴게요. 판례와 통칙 내용 시험에 기출됐던 거 이런 것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자, 이것도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물납해요.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 지자체로 이전했죠. 무슨 대가를 받느냐? 자, 부동산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자, 금전납부 원칙에 예로서 물납하는 거니까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수용이요.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수용도 보상금 받고 이전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수용권자한테 보세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때 보상금을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어떤 수강생분이 예전에요. 어떤 수강생이 있었냐면 키가 구척장신 1m 85 최소 그 정도 되는 어떤 수강생이 등치가 얼마나 컸냐면 제 어깨 2배예요. 주먹도 제 2배고 막 하여튼 뭐든지 다 2배 정도 되는 수강생인데 수염도 좀 듬성듬성 막 이렇게 좀 나고요. 그런 수강생이 진짜 딱 보면 순간 그냥 딱 그럴 정도로 등치 좋은 어떤 수강생이 제가 1시간 딱 끝나고 잠깐 쉬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저쪽 뒤에서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와가지고 있죠. 교수님 잠깐 좀 보시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강생 따라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수강생은 딱 이러고 나가고 있죠. 저는 또 이러고 나가고 있죠. 딱 이렇게 나가는데 자, 바깥에 나가서 그 수강생이 저한테 담배를 주면서 교수님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하면서 막 떠들고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충청북도 어디에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좀 받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도로가 났대요. 그러면서 수용당하겠죠. 도로가 나면서 보상금 좀 받은 게 있대요. 그런데 요번에 세무서에서 무슨 안내문이 왔는데 무슨 세금을 내라고 막 뭐가 왔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면서 쥐들이 내 땅에다 멋대로 막 길을 내더니 말이야. 보상금 쥐꼬리 맞게 주고서 세금을 내라고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나는 팔 생각도 없었는데 하면서 막 씩씩대 그런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나한테 맡기만 하고 갔죠. 그 수강생은 수업 시간에 뭘 배웠길래 그러냐. 수용은 보상금 받고 이전한 거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양도해당하고 또 양도 소득이 있어야지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뭔가 남는 게 있으니까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그랬지 뭐 전혀 남는 것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했겠냐. 빨리 그 안내문에 나온 대로 양도세를 그때 예정신고 납부하라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수용은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수용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양도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요. 요 공매나 경매도 양도해당합니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받고 이전이에요. 요 부분도 예전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꼭 얘기를 해주는데 초반에 실합니다. 이것도 지금. 예전에 어떤 주부 수강생이 이 부분 강의했는데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강의하는데 주부 수강생이 저를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 친구 얘기인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 친구가 그러면 집이 망해서 저 사업하던 게 망해가지고 집이 경매 넘어가는데 그런 때도 양도소득세 뭐 세금 내는 막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제 친구 얘기라서 자꾸 죄송한데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이렇게 가는 그 수강생 있잖아요. 제가 불러가지고 아니 그게 우리는 뭐냐면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걸 배운다.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는 변론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 1억 원에 샀는데 경매에 넘어가서 경락된 가격이 7천만 원에 경락이 됐다 그러면 1억 원에 사가지고 7천만 원에 팔았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3천이잖아. 이럴 때는 양도세 안 내게 되겠지. 그러니까 꼭 양도세를 낸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만 우리가 배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를 그렇게 자기 일처럼 그렇게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걱정해주는 그런 친구요. 자, 어쨌든 자기 얘기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공매나 경매든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면 거기 당부장 표시로 교환하는 물건의 동등가치 평가로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 자, 근데 교환은 어떻든 간에 여러분요. 금전 예외상권 서로 맞바꿀 때 돌리면 일어나서 공부해. 자꾸 거기 나도 돌립잖아 자꾸. 자, 봅니다. 여러분 교환 있잖아요. 금방 얘기해요. 교환은 현금이 바로 수반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부동산 이전하는데 자신의 부동산 대가로 주고 상대방 부동산 받고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교환도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부담부증여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세도 나오는데 자 이번 입문과정에서는 안 배우겠습니다. 나중에 대물변제하고 부담부증여는 양도에 해당하는데 중요한 거지만 나중에 배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배우고 2번, 3번은 하여튼 요 정도만 오늘 알면 돼요. 양도로 보는 경우요. 양도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 사실상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 거. 매매, 자, 교환,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취율자, 수용, 공매, 경매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308페이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와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환지 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다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하나 다 줄고 놓고 다 여러분들 줄줄이 깨고서 사례 나오면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양도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26개 시험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해당하지 않는 거 4가지 깔아놓고 양도에 해당하는 거 1가지 고르는 문제가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그럴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동그라미 1번이요.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어떤 얘기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자, 목 한번 이렇게 목 운동 잘.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우로 돌리시고. 자, 그 다음에 기지개도 참 허리도 좌로 우로 한 번씩 돌리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
아이고. 예. 자, 날씨가 뭐, 자, 놀러 가기 딱 좋은 주말이죠. 날씨가 풀리고 그래서 놀러 가기 딱 좋은 주말이라 오늘 오는데 고속도로가 토요일 날 엄청 막히고 또 여기 오는데 보니까 외곽 타고 오는데 엄청 막히고 사고도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사고도 엄청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 긴장이 풀리는 거죠. 추울 때는 사람들이 좀 왠지 긴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날씨 좋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좀 아이 뭐 대충 이러다가 이제 사고 나는 거지 뭐.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더라고요. 자 봅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요거 자, 요 지역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를 갖고 있어요. 자, 공법이나 이제 학개론에서 이런 개념들을 좀 배우고 오시면 더 좋은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갖고 있는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자, 이전했다가 사업 시행자로부터요.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지구의 다른 토지로 자, 환지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환지받게 되면 보세요. A에서 A-로 그럼 지목도 바뀌겠지. 처음에는 예를 들자면 뭐 논밭이었다가 뭐 대지로 바뀐다거나 하여튼 지목도 바뀌고 또 지번도 바뀌죠. 공시법이 배웁니다. 자, 환지받게 되면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 환지 처분 후 지목 지번 변경되는 경우 이때 요 사업 시행자에서 원토지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해 줄 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그 토지가 만약에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여러분 보류지 그러면 보류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보류지라는 것은 공공용지요.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 놓는 공공용지나 또 그다음에 채비지를 말합니다. 채비지 그러면 채비지가 뭐냐면 공사 비용에 대체하게 한 땅을 말합니다. 채비지. 그래서 자, 이 토지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더니 이 토지가 공공용지나 채비지 즉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일 때 요때 요 원토지 소유자에서 사업시행자로의 토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사실은요, 이 사업시행자에서 원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자를 이전할 때 요 이전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상 유상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해야 되는데 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보냐. 엄밀하게 따지면 대가관계가 존재하지만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자,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절차 늦어지고 사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이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론만 알아두면 돼요, 우린. 그다음에 다만 이 환지받은 토지를 갑이 환지받은 토지를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해요. 자, 보류지를 공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매각해요. 제3자에게. 그럴 때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매각이란 환지받은 토지를 보류지를 매각이란 말 나오면 그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다만 환지 처분 후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정책적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요.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이게 뭐냐.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보게 될 건데 지적법상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적법상 이 법률상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자 어떤 얘기냐면 봅니다. 우리 아까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금 거래가 수반되지는 않지만 자 상대방 부동산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자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교환은.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경계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쪽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토지 경계가 너무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경계를 좀 똑바로 이렇게 지적법상 토지 경계를 이렇게 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 경계를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갑과 을 서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주고받아야지 똑바로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지적법상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이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배우는 것이 여기 듣기만 하세요. 이건 숫자까지 못 기억해도 이때 이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20%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양도에 해당해요. 자, 어떻게나 그것까지는 지금 몰라도 되고 자, 요것만 구별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교환할 때 양도세 대상 물건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은. 근데 다만
자, 지적법상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등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토지 경계선을 변경하기 위한 이때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당연히 그래야지 이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지. 그래야지 토지 경계 이런 것들을 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당연히 뭐 1, 2, 3번 다 중요합니다. 밑줄인데 법정 요건을 충족한 양도 담보예요. 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 또 뒤에도 다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 채무자가 변제가 되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팔겠죠. 그래서 자기 채권 만족을 얻고 그렇게 합니다. 자, 채무 불이행 등에 따른 자산을 변제 충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한다. 자, 이걸 팔아가지고 자기 채권 만족을 얻고 채권자가 나머지 남는 게 있으면 채무자한테 돌려주거든요. 하여튼 요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대가를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 4번 뭐 공유 분할은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동그라미 5번 봅니다. 매매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 의한 교환 이건 어떤 거냐? 예를 들자면 갑과 을이 있어요. 갑과 을이 있는데 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갑에서 을로. 그랬는데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또는 무효 판결로 원래 계약에 애초에 무효 원인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뭐 103조, 104조 무효 배우잖아요. 또 무효 원인이 있어가지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합니다.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환원해요. 자, 그럴 때 을의 입장에서 이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요때 을에서 갑으로의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는 건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요 자산을 을이 이전할 때 대가 받고 이전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대가 받고? 아니잖아요. 잘못 온 거 돌려주라고 하니까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유권 하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6번에 보니까 뭐 제3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이건 또 나중에 이혼할 거와 관련해서 나중에 판례 내용인데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이런 것들 이혼과 관련한 얘기 이런 것들 이혼할 때는 양도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근데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인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기본서 나오면 그때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대물변제 이해하시면 뭐 별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때 또 배우기로 하고 시험에 26개 시험 때는 이혼과 관련한 게 나왔지만 정답 질문으로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하여튼 소유권 하는 이런 것들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이런 것도 보세요.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갑에서 을로 있었는데 위탁자, 신탁자고 그 다음에 수탁자예요. 자, 신탁했어요.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했다가 명의 신탁도 포함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 일단 신탁했다가요. 믿고 맡겼다가 자, 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신탁 계약이 해지돼서 돌려주라고 그래서 또 판결에 의해서 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신탁 해지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합니다. 요때 소유권 이전은 요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소유권 환원 이런 것들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혼과 관련한 것은 하여튼 나중에 우리 다음에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또 우리 교재가 보니까 그게 있네요. 아까 동그라미 2번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자세한 요건이 거기 나왔네요. 분할된 토지 면적이 찾으셨습니까? 거기 꽃표시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토지 지역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만 그때 이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인 분할 전 이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를 넘으면 안 된다? 20%를 초과하면 자, 그러면 과세가 됩니다. 그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정도 오늘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양도속세 양도라는 것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자,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또 사실상 근데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대표적인 예가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니까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고. 근데 또 사실상 유상 이전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상속 증여 등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에 해당하는 거 매매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수용 이런 것들 등등 양도해당한다. 그다음에 대물변제와 부담부증에도 양도해당하지만 나중에 배우고요. 그다음에 양도해당하지 않는 거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는 경우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보루주의 충당되는 경우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보루주의를 매각할 때는 양도해당합니다. 또 자, 토지 지역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환은 양도해당하지만 지역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전 요거까지는 아직 몰라도 되지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이 토지 지역경계선 변경을 위해서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까먹더라도 자꾸 들어놓으시면 돼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해당하지 않지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해당한다. 이런 것들. 자, 또 매매 원인 무효 판결로 인해서 소유권 환원 돌려주는 거 이런 거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이런 것들은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니까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하셨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308페이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한 비과세 개념들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쉽니다, 여러분.